반갑습니다. CPA 김수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년도 회계사 기출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좀 문제가 특이해요.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양가로 12번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 맨 마지막 숫자를 주고 거꾸로 위로 올라오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틀만 알면 문제는 간단해요. 현금 흐름표 문제에서 제가 맨 처음에 NI에서 출발해서 PL 가감하고 BS 가감해서 영업 캐시플로우로 내려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을 구한다, 그럼 여기 네 가지가 나온다고 했었죠. 이자, 지급, 이자, 수취, 법인세, 납부, 배당금, 수취.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네 가지 항목을 위에서는 영업이 아닌 것처럼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법인세 납부 있죠. 법인세 납부. 그래서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취소시켜서요. 법인세 비용 취소하고 법인세 비용 관련 자산 부채는 인식을 안 하고, 그래서 문제에서 EBT를 줘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그래서 문제에서도 이걸 묻고 있고요. 그런데 양가로 4번 보시면 법인세 비용이 나와 있죠. 얘는 이미 지금 법인세 비용이 차감되기 전 부인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양가로 4번 법인세 비용 3만 원을 또 더해주시면 안 돼요. 이미 더해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해 주세요. 제가 그럼 이걸 주의하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EBT가 있다고 가정하고 영업 PL, BS 그렇게 해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 구하고 영업 캐시플로우 구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EBT, 그 다음에 감가비 부인하시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부인하시고요. 이자 비용 부인하시고요. 25,000원. 그리고 여기에 별표를 이렇게 달아주세요. 그래서 밑에서 반영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설명드린 것처럼 부인을 하지 마세요. 이미 부인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 다음 미지급 법인세 감소 6번 이연 법인세 부채 증가액은 밑에서 반영할 거니까 지금 무시. 그 다음에 이자 지급액,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여기서 나오는 이자 지급액은 이걸 말해요. 이자 지급액. 이 금액을 그냥 준 거예요. 원래 여기에서 이거를 직접법으로 이자 비용부터 출발해서 뭐 관련 자산 부채를 조정해서 이 금액을 구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직접 준 거예요. 저게 이 뜻이었습니다. 이자 지급액. 자, 그다음에 매출 채권 증가액 15,000원 증가했으니까 자산은 반대로 대손충당금 증가액.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면은 그냥 따로따로 보세요. 대손충당금이 증가했죠. 대손충당금 제가 부채로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플러스 5,000원. 재고자산 감소액 플러스 4,000원. 매입채무 감소 부채니까 마이너스 6,000원. 자, 이렇게 하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를 직접으로 써야겠죠. 이자 지급액을 문제에서 줬어요. 7번 25,000원 마이너스 25,000원이죠. 그 다음에 이자 수취, 이자 수익이 있나 봐야 돼요. 없어요. 이자 수취 없어요. 그다음 법인세 납부 구해야 됩니다. 이제 얘는 법인세 비용 마이너스 3만 원에서 출발을 해서 미지급 법인세 감소 부채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5,000원. 그 다음에 6번 이연 법인세 부채 증가액 부채니까 그대로 플러스 만원.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 배당금 수입은 없어요. 네. 그러면 영업 캐시플로우가 나오는데 문제 줬어요. 20만원. 그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문제 형태입니다. 자, 이거 계산하시면요 마이너스 5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창현이 25만원이었으니까 여기서 5만원 차감해서 20만원이 나왔겠죠. 그리고 이거 쫙 계산하시면 4만원 더하기 2만원 더하기 25,000원 마이너스 15,000원 더하기 5,000원 더하기 4,000원 마이너스 6,000원 73,000원이 나옵니다. 이게. 네, 그렇게 해서 EBT는 177,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예. EBT 177,000원,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25만원. 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갈게요. 14년도 회계사 기출 24번. 이 문제도 마지막 발문 보시면 X1년 대한이 현금 흐름표에 보고할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은 얼마인가 묻고 있죠. 똑같아요. 이번에도 EBT를 줬네요. 그럼 법인세 비용 부인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점 둘, 네,
여섯 번째 점 보시면 법인세 비용 14만원 계산되어 있죠. 이거 낚이시면 안 돼요. 24번 EBT 50만원. 대손상각비 영업이죠. 두시고요. 재고 두시고요. 건물 감가비 취소.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취소했다가 밑에서 반영할 거예요. 별표 쳐주시고요. 14만원 이거 부인하시면 안 돼요. 이거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처분이익, 페어밸류 PL 금융자산과 관련한 건 모두 다 영업이에요. 그러니까 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대비 증가, 매출 채권 순액 10만원 증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만원이고요. 매입 채무 5만원 감소, 마이너스 5만원. 재고자산 순액 2만원 증가, 마이너스 2만원.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5만원 감소, 반대로 플러스 5만원. 미지급이자 7만원 증가는 밑에서 계산을 해줄 거예요.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직접법으로 쓰는 애들을 PL은 부인해 주시고요. BS는 인식을 안 했다가 부인해서 밑에서 반영, 인식 안 한 거 밑에서 반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창현 계산해 주시면은 50만원 47만원. 네, 그렇게 해서 3번이 나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기로 뚝뚝뚝 보면서 할 수 있겠죠. 맨 처음에 EBT 50만원, 대손 두시고, 재고 두시고, 감가비 4만원, 이자 비용 부인, 법인세 비용 부인하지 마시고요.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처분이익 부인하지 마시고요. 매출 채권 반대로 마이너스 100, 매입채무 5만원 감소 그대로, 재고 2만원 증가니까 반대로, 그 다음에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반대로 플러스 50, 그 다음 미지급이자 그냥 두시고, 그래서 47만원. 그냥 이렇게 뭐 한 30초 만에 그냥 풀리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제 이거를 영업 캐시플로우로 한번 뽑아 볼게요. 원래 NI에서 출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NI에서 지금 EBT가 50만원이고 텍스가 14만원이니까 NI는 36만원이에요. 여기서 출발한 영업 캐시플로우랑 한번 맞춰 볼게요. NI 36만원 주고 영업 캐시플로우 물어봤다면 어떻게 풀었어야 될까? 36만원에서 출발할게요. 그러면은 자, 대손비 두시고요. 재고 두시고, 감가비 취소.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두시고요. 법인세 비용 두시고요. 다 영업이에요, 이거.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처분이익까지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 반대로, 매입 채무 그대로, 재고 반대로, 페어밸류 PL 반대로 플러스 50. 그 다음에 미지급이자 7만원 증가. 부채니까 그대로. 그래서 35만원. 이 숫자가 여기에 과연 나올지 한번 보죠. 네 가지 쓰는 거예요. 이자, 지급, 이자, 수취, 법인세, 납부, 그 다음에 배당금, 수취. 근데 여기에서는 배당금, 수취가 없어요. 이자 지급액, 법인세 비용부터, 아니, 이자 비용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자 비용 지금 현재 5만원.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 이자가 있는지 봐야 돼요. 미지급 이자 7만원 증가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플러스 2만원의 효과를 내요. 이자 지급액이 음수로 마이너스 2만원인 거죠. 음수로. 이자 비용이 5만원이지만 미지급 이자를 더 안 내서 현금에서는 플러스 효과를 내는 겁니다. 자, 이자 수익 없으니까 네, 이자 수익 없고요. 법인세 납부액, 법인세 비용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14만원. 그 다음에 뭐 이연법인세나 미지급 법인세가 있는지 봐야 돼요. 없어요. 네, 없죠. 그래서 14만원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470 더하기 20 마이너스 140 하면은 35만원. 네, 이렇게 나오죠. 문제에서 만약에 영업 캐시플로우 물어봤다, 혹은 영업 창출 현금 흐름 물어봤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 쓸 필요 없고요. 그냥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계산기로 뚝뚝뚝 보면서 그냥 쭉 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 굉장히 쉽습니다. 예, 펜 안 필요해요. 이제 영업 창출 현금 흐름, 영업 캐시플로우 둘 다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니까 좀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냥 이거 두 개 물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직접법 문제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요거 문제도 한번 풀어드릴게요. 2011년도 회계사 기출 23번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식 선택권을 현금 흐름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아셔야 돼요. 네, 주식 선택권은 두 가지가 있죠.
주식 선택권. 주식 결제형이 있고요. 현금 결제형이 있어요. 회계 처리는 주식 보상 비용 PL로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 결제형이면 주식 선택권이라는 자본이 계상되고요. 현금 결제형이었다면 장기 종업원 부채라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계산이 됩니다. 현금 흐름표에서는 주식 결제형이었다면 재무활동으로, 현금 결제형이었다면 영업활동으로 봐요. 그냥 급여의 일부로 보는 거죠. 그래서 비용은 취소해 주셔야 돼요. 취소. 주식 결제형이 재무활동이니까 나가. 네, 취소해 주셔야 되고요. 현금 결제형이면 영업활동으로 보니까 그냥 두시면 됩니다. 네, 할 거 없어요. 행사할 때 주식 결제형은 재무활동이니까 유상증자한 것처럼 보시면 되고요. 현금 결제형은 그냥 급여 주신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시면 돼요. 유상증자할 때는 현금 들어오고요. 주식 선택권이 들어오면서 자본금과 주발초가 뜨겠죠. 행사할 때. 그러면 이 현금을 재무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현금 결제형은 행사할 때 부채가 빠지면서 현금이 나가요. 네, 이거를 그냥 영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 현금 금액을 구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부채 증감으로 단순하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로 가시죠. 23번 주 바다의 X년도 영업현금 흐름상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과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액은 얼마인가? 단 주보비는 주식결제형이에요. 23번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 거래에 따른 대가로 모두 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외화 환산 이익은 모두 외화 매입 채무와 외화 매입 채무의 기말 환산과 관련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계정 과목만 있을 때는 모르는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조건을 달아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번 간접법에 의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 표를 잘 알아두세요. 지금 이게 우리가 그리는 표를 이렇게 표현을 해둔 거예요. 보시면은 NI 60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식보상비용, 이자비용, 감가비가 양수로 되어 있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음수 마이너스 57만원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하는 거를 지금 저 표에서 문제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여기서 자료를 뽑아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뭘 뜻하는지 알아야 돼요. 자, 밑에 쭉쭉쭉 더 보시면 매출 채권의 증가하고 음수로 되어 있죠. 자산은 반대로. 자, 그리고 더 밑에 보시면 매입 채무의 증가, 부채는 그대로니까 증가했을 때 43만원 플러스로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그 다음에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간접법으로 현금 흐름표 보여준 걸 바탕으로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액,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액을 우리가 직접 구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공급자 세로로 쓰죠. 공급자, 종업원. 관련 PL 써주시고 관련 자산부채, 자산은 반대로 부채는 그대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네. 공급자, 매출 원가, 공급자와 관련되어 있고요. 급여, 종업원 당연히 관련되어 있겠죠. 감값이 아니고요. 대손비 지금 위에 보시면은 언급이 없네요. 대손비 그러면 매출 채권에서 발생한 거예요. 매출 채권은 공급자가 아니라 고객한테 발생한 겁니다. 고객.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매출액이 고객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매출원가, 급여, 그 다음에 감값이 대손비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영업이 아니고요. 외화환산 이익은 매입 채무 이쪽에서 생긴 거예요.
만약 이쪽에 생겼으면 이쪽으로 넣어야 돼요. 매입 채무니까 공급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외화 환산이 32만원.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뭐 이자 쪽이고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25만원. 재고로 공급자한테 사왔기 때문에 매출원가랑 재고 관련된 손익은 다 공급자한테 귀속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법인세 비용은 뭐 법인세 쪽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보상 비용 14만원. 지금 요 급여 120만원 중에서 주식보상 비용은 주식결제형이기 때문에 재무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제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접법 구할 때 당기순이익에서 취소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취소를 해주셔야겠죠. 이자 비용, 감가비, 유형처분이익, 법인세 비용 다 상관없고요. 매출채권 증가액 마이너스 89만원. 매출채권 고객에게 귀속이 되죠. 선급금, 선급급여 나오죠. 지금 보면 선급금. 재무 영업일까요? 영업이 아닐까요? 선급금.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매출채권 매입채무랑 관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선급금 먼저 준 돈이에요. 만약에 늦게 줬다 그러면은 미지급금인데 이게 매입채무예요. 매입채무. 그러니까 선급금은 매입채무가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업이에요. 근데 미지급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같은 상황이었다면 매입채무라는 계정을 썼을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걸 썼기 때문에 얘는 투자 혹은 재무로 분류가 되고요. 이해되시나요? 매입채무, 매출채권과 같은 계정 과목이 있으면 투자 혹은 재무고요. 선급금처럼 매입채무, 매출채권과 대응이 안 되면 영업입니다. 네. 미지급금 같은 경우는 제가 재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선수금, 미수금. 네. 얘가 투자. 얘네 둘은 영업. 먼저 받은 놈들은 영업입니다. 먼저 받거나 먼저 준 계정들은 영업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선급금의 증가. 이게 지금 선급금. 먼저 준 돈이니까 재고를 사면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급금 증가 마이너스 12만원이 공급자한테 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산이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12만원 선급급여 감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재고자산 감소 39만원, 매입채무 43만원, 미지급급여 감소 17만원. 지금 이번 간접법에 의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 현금 흐름 표가 있잖아요. 거기도 어차피 자산은 반대로 부채는 그대로기 때문에 자산인지 부채인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숫자를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여기도 논리가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 뭐 이렇게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4990 2430 1020. 예. 회계에서는 천 단위로 계산기 칠 때 000 굳이 안 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100원 단위가 나온다 그러면은 0.5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답을 구하면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액 2430, 그 다음에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액 1020에서 답은 2번으로 2번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전부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법으로. 그러면은 고객으로부터 현금 유입액 4990, 공급자에 대한 유출액 2430, 종업원 1020. 여기에 이제 문제에서 준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 이게 지금 42만원, 8만원이거든요. 요거 계산해보면 1040. 네. 이게 딱 현금 흐름. 현금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입니다. 이게 지금 직접법이에요. 이걸 맨 처음에 출발할 때 NI에서 출발을 해서 조정을 할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PL 그 다음에 BS를 영업 관련한 것만 다 인식을 할 건지 그 표현 방식만 다른 거지 숫자는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 나오면 그 위에는 간접법, 그 밑에는 직접법, 이 두 가지 항목만 직접법으로 계산을 해주시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직접법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투자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도 입소문을 많이 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